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2.5D에 대한 뭐 기초적인 과정들은 다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2.5D보다는 이제 인덱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요 바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뭐 이번에 2023 기능에도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공지사항으로는 저희 솔리드캠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주소는 요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골뱅이 솔리드캠 대시하고 코리아. 네. 뭐 솔리드캠 코리아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오게 돼 있고, 여기에 매주 지금 두 번째죠. 이제 세 번째 과정을 하고 있죠. 매주 이제 과정 웨비나 한 거는 업로드를 계속 하고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그쪽에서 다시 찾아보시고 뭐 따라하기를 진행하시고 뭐 좀 실력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23버전에서 새로 나온 바이스 기능하고 뭐 1차 과정, 뭐 10공정, 20공정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2.5D라고 하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앞면만 가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뒷면도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파트를 두 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파트에서 저희는 요 셋업, 보시면 바이스 모양처럼 생겼죠. 이 셋업이란 걸 이용을 해서 앞면, 뒷면, 10공정, 20공정, 30공정을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파일에서 각 공정들이 다 관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아마 인덱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우선 셋업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원점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뭐 2번 원점이 있다 하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내용하고,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 어셈블리가 되기 때문에 뭐 지그를 그려놓고 여기서 캐드로 선택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툴킷이라는 우리 공구 설정하는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구 설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공구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이제 특이한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치공구라는 버튼이고요. 이쪽에서 어소시에이트나 치고는 내가 사전에 아까 기존에 하던 것처럼 형상이 있을 때 어, 이걸 넣어서 형상을 치구로 아니면 뭐 스페셜 지그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고요. 밑에는 기본적으로 바이스, 척, 플랫척 그냥 기본 지원해드리는 기본 형상에 대한 바이스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자, 일단 이렇게 넣고요. 스토리지에 넣고요. 스토리지에 바이스도 넣고 척도 넣고 콜렛도 넣으면 하나의 작업에서 2번 20공정으로 넘길 때는 지그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그때 맞춰서 필요한 지구를 선택을 해서 앞면, 뒷면, 뭐 측면 다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바이스에서 조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음, 여기 있죠. 그래서 조우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음, 바이스가 연동이 돼서 이쪽은 고정축이고 가변축이 각 길이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트 마운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 여기는 80mm가 되는데요. 파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높이만 일단 맞추고 좌우는 따로 맞추면 되니까 높이를 기준으로 파트가 마운팅 되는 위치 우리가 설정한 이 가공 원점이 여기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이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고 100mm 정도로 벌려 주시고 저장 나가기
한 상태에서 이제 바이스들을 미리 셋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셋업이라는 거에 들어가셔서 기계를 보면 바이스가 없죠. 바이스 아까 만들었던 치구 바이스를 만들면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이 상태로 하시면 바이스의 기본 원점도 있고 기계의 원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치해서 이렇게 좀 측면으로 치우쳐서 장착이 되죠. 한 70mm 정도만 옮기겠습니다. 위에는 테이블에 대한 그러니까 직 테이블과 지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거는 파트 마운팅이라고 해서 이 소재 기본적으로 한 38mm 정도만 우측으로 가면 딱 맞고요. 자, 벌어져 있는 부분 100이었죠. 그래서 숫자를 움직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토 클로즈라고 해서 누르면 알아서 닫힙니다. 좋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고정축이고 가변축이라 한쪽만 움직이고 뭐 척같이 세 개가 연동해서 움직인다든지 대칭인 경우 동시에 움직인다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만큼 올렸고요. 자, 저장 나가기를 하고요. 빠르게 작업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포켓이죠. 뒤집었을 때 이쪽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빠르게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카타로 칠까요? 네. 가공하고 나면 네, 소재하고 이만큼 네, 가공이 됐죠. 뭐 페이스도 찼다고 치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아니라 이제 1번 셋업은 이제 위쪽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얹혀지는 거고요. 자, 2번 공정, 20 공정은 이제 뒤로 얹혀져 갖고 X를 맞추면 뭐 이렇게 얹혀져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Z가 기준입니다. 인덱싱 할 때도 이 Z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Z 반영으로 항상 공구가 서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캠보다 뭐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항상 Z를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가공하는 세팅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원점 한번 잡아보면, 자, 뒤로 잡았을 때 공구가 어떻게 서 있죠? 위로 서 있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1번. 그래서 맵 좌표가 1번에 2번, 1번에 3번 한다는 거는 1번을 기준으로, 1번을 기준으로 90도가 틀어진다든지, 180도가 틀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1-2, 1-3으로 넘어가는 인덱싱이고요. 자, 1번 원점에서 가공 못하는 오면을 가공할 수 있지만 바닥면은 가공할 수가 없죠. 자, 형상을 바이스에서 떼서, 그쵸? 떼서 다시 얹어야 됩니다. 떼는 순간 1번 원점은 날아갔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넷 좌표는 2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음, 요걸 상면으로 쓰면 자, 원점은 위로 덮이게 되고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기존 원점에서 이렇게 앞뒤로 뒤집는 거. 아니면 좌우로 뒤집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X가 반대로 세팅이 되겠죠. 방향 유의하시고요. 일단 뭐 보여지니까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그냥 진행을 하면 자, 두 번째 원점이 만들어졌고요. 1번에서 원점을 어떻게 쓰냐. 자, 첫 번째 셋업에서는 Z가 이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좀 바꿔서 10 쓰고요. 자, 10번, Z가 위반인데 밑을 가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기계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에 넣을 수 있고 후에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요 밑으로 넣어서 20공정을 만드는 거고요. 뭐 클램프는 그대로니까 사용을 하시고
볼까요? 그대로고, 자, 원점만 파트 부분에서 2번 원점을 쓸 거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뒤집히죠. 약 38mm 정도 됐고요. 11mm 정도 뜨면 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요 다음에서는 뒤집혔을 때 포켓 작업을 보면 여기만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 좀 작은 공구로 공구를 만들게 되면 자, 뒷면을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죠.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데요. 보시면 빠르게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공정에서는 이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2번 공정에서는 이제 소재 기반이다 보니까 뒤집힙니다. 이렇게 가공에 대해서 하나의 작업에서 1번 작업, 2번 작업, 바이스를 돌려면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인덱싱 말고 그냥 이제 바이스, 셋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앞면, 뒷면, 아니 뭐 측면을 가공하는 방법이었고요. 나머지 요 교재 내용들을 쭉 보시면 가공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를 치고 프로파일 윤곽을 치고 윤곽을 치고 윤곽을 치고 뭐 뒤집어서 포켓을 치고 윤곽을 치고 하는 드릴링 하는 과정들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내용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한 번씩들 보시고 꼭 진행을 한번 하시고요.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연습하실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이 엑서사이즈가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도 있고요. 브라켓이라고 해서 이제는 세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 페이스를 쳐야 되고, 윤곽을 쳐야 되고, 윤곽이고, 포켓이고, 드릴, 구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를 나타내 주니까 이걸 보면서 네, 보신의 실력을 좀 향상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어느 부분을 가공해야 될지, 가공 순서에 대한 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세면 가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스 셋업을 해서 돌려가면서 가공해보는 좋은 파트가 되겠죠. 쭉 내려가고요. 나사 뭐 이런 거 많이들 해보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쭉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 나사, 바깥쪽 나사 잘 나오고요. 조각 가공. 같이 하면, 자, 2.5D는 이제 교재를 보시고, 지난 동영상, 그 셋업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거기서 응용을 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좀 향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제 과정은 이제 인덱스, 4쪽 5축도 동일하게 내용은 같고요. 4쪽 5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뭐 4축으로 보면, C축으로 회전하는 음, 축이 하나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좌표를 잡으면서 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실제 이제 기계에서 좌표를 어떻게 잡으실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작업자마다 방식이나 아니면 기계가 이제 동시 4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또 TCP 같은 걸 쓰면 또 굉장히 편하게 작업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덱싱이라고 하면은 뭐 TCP보다는 68.2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서 네, 강제로 이제 돌렸을 때의 평면을 잡아서 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겠죠.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계 셋업보다는 좀 돌리면서 해야 되는 형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걸렸네요. 자, 여기에는 바이스하고 소재가 있기 때문에 클램프를 하나 열 거고 어셈블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12번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스톡? 뭐 이것저것 잘 돼 있네요. 따 어셈블리를 하겠습니다. 구멍을 두 개 맞춰주고요. 열을 맞춰주면 되겠죠. 実가공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형상이네요. 이렇게 놓고 12번 처음에 들어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네,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좌측 모델 한번 써볼까요? 뭐 언제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대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네, 점을 좀 특이하게 잡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 1번.
1-에서 1 포지션 1번에서 2번으로 바뀔 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0도, 시프트힘으로 Z로는 35도가 내려가죠. 자, 그래서 1번 원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값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몇 개를 돌아라 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원점을 잡으실 때 1-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나중에 생각해서 1번하고 2번하고를 섞어버리시면 나중에 3번, 4번 넘어갈 때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계에서 측정하거나 세팅을 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세팅을 안 해도 이제 컨트롤러에 의해서 보통 68.2가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기계에 따라서는 그렇게 세팅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원점을 여기 잡았을 때 뭐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아놓고 뭐 코너니까 세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쓰시고 55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쓰시고 또 뒷면 같은 경우에는 돌려갖고 여기다 놓고 세팅을 3번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런 돌려주는 1-1, 1-2로 안 쓰시고 1번 잡으시고 2번 잡으시고 3번 잡으시고 아까 바이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다 같은 방법이니까 이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해주냐 사용자가 컨트롤 해주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인덱싱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가 가장 큰 고민이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요. 우측으로 가도 이 인덱싱이 대부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점을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걔를 가지고, 어, 좀 캠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그때그때 원점을 잡겠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작업자의 차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작업을 같이 하거나 데모를 하시게 되면 작업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기계에 맞고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 교재에 보면 1번을 여기로 잡았고 2번을 자동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원점을 추가할 건데 2번을 만드는 게 아니라 1번이죠. 자동으로 1번 1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돌렸을 때 원점 있지만 이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 그래서 항상 인덱싱이든 오축이든 저희 솔리드 캠에서는 Z를 기준으로 합니다. Z가 기준, 그러니까 공구가 있는 방향으로 이 Z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까 공구는 항상 위로 서 있다고 보시면 어, 서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는 상태면 자, 1번 원점을 부르면 이 상태가 될 거고 2번 원점을 부르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공구는 못 움직이고 밑에 테이블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잠시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이제 포지션 3, 4번들도 이렇게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저희는 1번, 2번만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재는 뭘 쓸 거고요. 음, 네. 이게
그게 안 되네. 네. 이 교재에서는 요 부분이 컨피그레이션이 나오는 거는 파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컨피그레이션이 나오진 않네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죠. 그래서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셈블리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중에 파트를 네, 추가로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한 형상을 가지고 타겟을 더 쓰거나 소재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픽스처 선택, 뭐 얘를 선택을 했었죠.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바이스를 선택하지 않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헤드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죠. 음, 오토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란 거를 파트로 안 잡고 타겟으로 안 잡고 타겟으로 하나 빼야 되죠. 타겟으로 안 잡고 바이스나 식으로 잡는 이유는 그렇게 잡게 되면 나중에 가끔 5축이나 3축 작업에서는 식으로 좀 회피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과상 나지 않고 깎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얘를 타겟으로 생각하면 이 면도 열심히 깎습니다. 자, 포켓 작업을 하라고 돼 있죠. 1번 원점으로. 그렇죠. 솔직히 5장적인 방식을 한번 써볼까요? 포켓을 선택을 하고 그냥 6파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는 이제 원점이 돌아가는 관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면 높이 0이죠. 원점 여기입니다. 포켓은 여기까지 가공할 거고 3mm씩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1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인덱싱은 뭐 저희 캠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원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2번에 위치로 돌려놓고요. 여기를 가공해야 되는 위치를 위로 공구 항상 위에 있다고 보시고 돌려놓으시고 같이 포켓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원점을 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면을 인식을 했죠. 아까 에러 났던 메시지는 1번 원점일 때는 가공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같은 공구를 쓰고 그대로 Z만 1mm씩 넣고 보면
이렇게 하고 원점이 빨간 게 시작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돌렸을 때 위에서 나오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인덱싱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네. 그냥 54에서 보통 68.2가 나오겠죠. A가 90도 돌아서 좌표를 계산해서 나오는 포스트마다 인식이 좀 다르게 나오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기본 3축에 포스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전혀 돌아가는 코드가 나오지 않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들은 아니면 그런 기계들은 원점들을 다 각각 새로 잡아줘야 된다 라는 거죠. 테이블이 우측이 없는. 그래도 딱히 나오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돌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원점, 뭐 자동으로 잡을 건지 기계가 잡을 건지에 대한 원점만 세팅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각 돌아가는 면들에 대해서 원점을 이렇게 가공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작업을 좀 지어볼게요. 포켓이나 이런 뭐 동일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템플릿 기능도 있지만 아까 원점을 희귀한 인덱싱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마지막 작업이 될 텐데 요점에 원점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요점에 보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잡았던 포켓 뭐 이런 조건들이 꽤 마음에 들어요. 같은 조건으로 여기도 했으면 하면 돼요. 공부도 똑같고 대신에 형상만 도운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작업을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오면 2번 원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좋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 뒤쪽을 해보면 자 이쪽은 원점이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자동으로 어딘가에 원점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도 뭐 약간 패턴화 돼 있으니까 왼쪽 아래에 잡아주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사전에 오면에 대해서 원점을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 각 위치에 옆에 돌려서 드릴이든 포켓이든 계속 이어서 드래그해서 좀 수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면을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뭐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뭐 인덱싱에 대해서도 2.5D만 기억을 하시고 실제 기계에서의 움직임만 잘 파악을 하셨다면
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죠.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덱싱에 대한 그냥 한 축만, 사축만 돌아가는 요 예제는 굉장히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꼭 교재를 보시고 그림만 보셔도 아시니까요. 뭐 이 직경 뭐 이 정도는 아시니까 값을 따라 하시면서 각 면에 대해서 돌려서 원점을 잡아 보시고 실제 이 가공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두산 5쪽으로 DN이죠. DN 5쪽으로 돌렸다고 보면 기본 원점이니까 돌아가진 않죠. 그대로 가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오죠. 좌표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판악 뭐 컨트롤러 따라 달아서 하이든하인이나 지멘 쓰면 또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판악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원점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나오는 마이너스 90도 라던가 Z35 라는 부분이 68.2라는 코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뭐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니까 뭐 두 번 도는 거는 이제 기계의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선택한 5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축이 C가 돌아야 되는 구조인 거고 네. 이렇게 나온 다음 그래서 뭐 국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68.2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2번으로 잡았을 때 기준의 원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35, 95 이 데이터 값만 잘 68.2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네, 믿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복잡한 기계다 아니면 뭐 처음 보는 뭐 일반적이지 않은 사양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TCP나 틸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키네매틱 엑시스라고 해서 뭐 표준 판악 표준 코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이클 19는 아마 지멘스 쪽에서 쓰는 것 같고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이제 디엔 측하고 이제 뭐 디벨롭을 진행할 때는 가끔 축을 임의로 막 더 추가해서 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로테이션 돌아가는 방향이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68.2에 보시면 IJK라는 게 있는데 이 돌아가는 순서는 각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축이 안 맞거나 인덱싱이 우리는 뭐 특이해요 라는 고객들이 있으면 그거는 기계하고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X를 돌릴 거냐, Z를 먼저 돌릴 거냐, X 반대로 돌릴 거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사축이고 우축, 지금 단순한 인덱싱이었으니까요. 우축으로 넘어갔을 때,
한 번 더 이런 개념들, 기본적인 가공이나 삼축에 대한 개념들도 좀 캠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올라가시면 추후에 또 이 내용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있으신가요? 강의는 오늘은 뭐 굉장히 흐름만 좀 중요한 부분 포인트들만 이렇게 짚어서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이 교재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엑셀 예제 파일도 같이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같이 따라 하기로 해서 남은 다음 주까지는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의들은 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